안녕하세요, 입질의 최호입니다. 12월부터 한 2월까지 이 겨울철 수산물이 평소보다 한 3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도고추 뽑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적절히 나눴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 싶은 것은 제가 한 1월이나 2월로 적당하게 배분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꼬막 같은 경우 지금도 물론 제철인데 1월, 2월 가면은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배치를 시켜놨다는 점. 일단 12월 추천 수산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난달 소개했던 것 중에 아직까지 유효한 것을 먼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숭어, 자연산 숭어가 지금도 여전히 맛있고요. 우럭, 농어, 감성돔, 그리고 돌가자미는 12월 달까지 유효하긴 한데 알이 많이 뱄거나 혹은 산란을 맞춰서 살이 호축해진 애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돌가자미는 상태를 좀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닭새우라고 알려졌죠. 가시배새우, 부채새우, 가리비 종류들, 삼치, 삼식이라고 하죠. 삼색이, 동해에서 이제 망챙이라고 부르는 고무꺽정이 요 탕으로 맛있죠. 옥돔, 제주도 가면 이제 옥돔물에 유명하잖아요. 옥돔물에 생물옥돔, 미역국, 그리고 무늬 오징어하고 날개 오징어, 이 대포한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 두 종류는 여기 이제 거의 끝물일 확률이 좀 높아요. 가서 있으면 사시는 겁니다. 12월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달이죠. 이제 연말 연시가 껴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산물을 드실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우선 횟감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국산 양식 활어의 한해선인데요. 첫 번째는 우럭 광어인데, 이 우럭 광어 최근에 가격이 많이 높아졌죠. 광어 같은 경우는 대광어 값이 많이 뛰었지 중광어나 이제 소광어, 작은 것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좀 봐가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강도다리, 참돔, 그리고 농어, 요것을 고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12월에 가성비도 좋으면서 기름진 맛도 꽉 찬 요 양식 활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멸치, 표준명 가숭어인데 상인들은 흔히 참숭어 또는 멸치라고 하죠. 크기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기 때문에. 경남 하동 쪽에서 양식이 많이 될 텐데요, 크기가 이 정도 되죠. 요 녀석은 뒤에 꼬리가 일자고 눈이 노랗습니다. 요게 지금부터 한 겨울 끝자락까지 맛이 좋을 때. 두 번째, 이제 기름기가 적당히 들어서 맛있는 거, 활고등어. 요거는 이제 주로 욕지도 해상에서 길러지는 양식 고등어죠. 고등어회는 초장이나 간장도 좋은데 초간장이 있습니다. 이 고등어 횟집에서 나오는 초간장에 찍어서 김에 싸 드시면 맛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국산도 있지만 뭐 일본산이나 중국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겨울하면 이제 생각나는 횟감이죠. 바로 방어. 방어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8kg부터가 대방어라고 생각이 되고, 한 12, 13kg가 넘어가면 특대 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방어 한 마리를 다 떠가기 힘드니까 뭐 반마리만 떠간다, 뭐 3분의 1마리만 떠간다 하면 나머지는 얼음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죠. 그러면 얘가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는데, 뒤에 오신 분들이 이거 보고 이게 언제 떠진 것도 모르는데 사기가 좀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방식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접시가 대여섯 접시가 나온다.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뭐 노량진에도 있고 가락동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유선상으로 예약을 걸어가지고 방어 모둠회나 대방어회 한 접시를 주문해서 드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맛도 좋고. 세 번째는 능성어. 일본산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죠. 최고가 빵빵한 거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상처가 덜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저렴하게는 킬로그램당 6만원부터 비싸면 한 8만원 이상 하기도 하는데, 이 겨울철에는 이 기름이 많이 껴요. 이 능성어가 맛이 좋을 때는 껍질을 벗긴 면을 보면은 껍질과 살 사이에는 항상 껍질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름이 졌을 때는 하얀 지방층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능성어 특유의 빨간색 혈압류 위에 허연 기름층이 두껍게 낄수록 맛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횟감도 되는 기타 갑각류 회류를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호래기. 호래기가 서울 분들은 낯설 수 있는데 사실 경상남도 쪽에서 불리는 사투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반원리 꼴뚜기라고, 초장에다 와사비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겠죠. 그 다음에 호래기 먹물라면 통째로 넣어서 끓이면 먹물이 나오거든요. 라면 국물색이 약간 이제 어두워집니다. 감칠맛도 많이 나고. 호래기 찜. 자, 다섯 번째는 독도새우 3인방 중에 아까 가시배새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머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도화새우. 이 도화새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에서 대접했던 바로 그 새우가 되겠죠. 이 도화새우가 이제 크게 독도새우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장 크게 자라고 또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꽃새우라고 알려졌는데, 꽃새우 한다면 서해안 쪽에 나는 꽃새우가 진짜 꽃새우예요. 이게 새우깡의 원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꽃새우는
이거는 동해 쪽에서 나는 건데 표준명은 물렁가시 붉은 새우가 되겠습니다. 도화새우랑 물렁가시 붉은 새우 모두 강원도 체북단위 고성부터 뭐 속초, 강릉 뭐 이쪽 일대 시장에 가면은 대부분 산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한 1kg당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선까지 떨어집니다. 1kg이면 꽤 많이 들어가요. 얘들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번 사다가 드시면 되고, 서울의 강남의 횟집에도 판매되는데 이런 데서 드시면 좀 비싸겠죠. 대가리 턱 떼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껍질 벗겨갖고 찍어서 드시면 되고, 남는 대가리를 이제 보통 식당에서 수거해 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버터구이나 튀김을 내기 위해서 바삭하게 구워 드시면 또 맛있죠. 요 독도새우 3인방은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다. 좀 특별한 날, 지갑을 열고 싶은 날에 이걸 드시면은 좀 각별한 추억을 남지 않을까 싶어요. 자, 6번째, 요것도 회로 먹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바로 굴입니다. 겨울철에 굴 빠지면 서운하죠. 굴 최근에 제가 한번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되겠고, 하나는 알굴, 그 깡굴을 조리해서 먹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석화를 좀 최대한 위생적으로 씻어서 날것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요거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역시 페루입니다. 겨울에 홍합. 우리가 먹는 홍합은 원래 우리 한반도에서 자생했던 그 참석, 참홍합과는 좀 다르죠. 지중해 담치라고 합니다. 경남 고성 일대를 비롯해서 남해안 일대 전역에 양식이 되고 있죠. 이 홍합으로 홍합탕, 화이트 와인을 부은 홍합찜, 그 다음에 홍합 나티보, 그 다음에 각종 국물 요리,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뭐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추천해 드립니다. 자, 홍합까지 나왔는데 내친김에 지금철은요, 갯바위에 붙어있는 그 어떤 것이든 다 맛이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삿갓조개, 제주도에서는 배말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가 방석고등, 이건 이제 보말. 배말하고 보말하고는 좀 다른데, 보말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가면은 보말죽, 보말 칼국수가 유명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매스컴 통해서 많이 알려진 거북손. 거북손도 겨울에는 맛이 좋고 살도 많이 찌고, 쇼핑몰에서도 최근에 판매가 됐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쪽 해안가 일대에서 자생하는 이 거북손이 정말 맛이 좋죠. 자, 8번째 넘어갑니다. 개불이랑 해삼, 날것으로 먹어야 하잖아요. 뭐 조리해서 먹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죠. 일각에서 이제 볶아 먹기도 하더라고요, 두루치기로. 그리고 뭐 탕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신선할 때는 썰어서 그냥 그대로 드시는 게 좋긴 하죠. 말린 해삼이 아닌 이상은요. 그런데 개불 같은 경우는 크게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어요. 보통 횟집에 이제 치케다시라고 하잖아요. 검붉은 색깔이나 검은티티한 것은 대부분 이제 중국산인데, 요즘에 시장 가면은 여수산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남해안 일대에 자생하는 국산 개불, 약간 짜리몽땅 하면서 썰어보면은 두께가 굉장히 두툼하니 씹는 맛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계속 씹고 있으면 단맛도 좀 나오고. 근데 중국산은 약간 검은티티하고 볼품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 산지 차이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개불이 크게 3종류가 있어요. 종류로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표준명을 제가 알아내지 못했어요. 분류학적으로 분명히 학명이 다른데 이거를 현재 그냥 개불로만 불리고 있다는 점. 또 하나가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 보면은 짜리몽땅한 자라다 만 개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종입니다. 지금은 여수산 개불이 굉장히 맛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해삼이 대부분 자연산이죠. 그게 좀 최근에 양이 많지 않아서 해삼이 가격이 많이 비쌌죠. 12월 달부터가 될지 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채취량이 좀 늘면은 가격도 좀 내려가고, 여름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해삼이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얘네들이 이제 제철이고 수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단단해져요. 이 단단한 해삼을 썰어 드시는 게 맛있고, 수조에 있는 해삼을 고를 때는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유리벽에 붙어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뿔 모양이 뚜렷한 것을 고르세요. 그게 좋은 해삼입니다. 뿔 해삼이라고도 하잖아요. 노량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2kg, 3kg 이렇게 팔거든요, 봉다리에다가. 근데 여기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 지인들과 나눠 드실 거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동해 쪽이나 제주도 가면은 색깔이 특이한 게 많이 있어요. 빨간 거 있잖아요, 홍해삼이라고 그러고, 또 가끔 흑해삼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얀 거 있습니다, 백해삼. 전부 같은 종인데 서식지에 따른 먹잇감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지, 뭐 종류가 다른 건 아닙니다. 뭐 기회가 되신다면 다양한 색깔의 해삼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9번째는 성게철이 또 왔죠. 봄부터 여름 사이에는 흔히 먹는 보라성게가 철이라면은 지금부터 한 1, 2월까지는 말똥성게. 근데 문제는 이제 말똥성게 자체가 좀 작아요. 일일이 다 채취를 하면은 나오는 양도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싸죠. 그래서 맛이 일반 그 보라성게보다 좀 맛이 더 진해요. 더 진한데 이게 또 어떤 거는 약간 쿰쿰한 맛이 더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말똥성게가 좀 비싼 만큼 잘 골라
골라야 하는 성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요 부산에 가면은 앙장구라고 부르죠. 앙장구 비빔밥, 말똥성게 비빔밥, 요거 별미고요.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10번째, 생선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1월 넘어가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 대구입니다. 대구 산란기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금어기가 1월 한 16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한 달간 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대구 생물대구가 유통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서둘러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암컷이 됐건 수컷이 됐건 산란 전인 지금이 가장 맛이 좋고 또 가격도 상품성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수컷 대구 같은 경우는 탕 끓일 때 대구 알도 인기가 있지만 수컷에 들어있는 정소 주머니 1위라고 하죠. 암컷의 것을 난소라고 하잖아요. 알주머니. 암컷보다 수컷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정소가 더 인기가 많고, 이 정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구탕에서 넣고 끓여서 먹어도 되지만 값비싼 일식집이나 이제 스시야 같은 데서는 부어낸다거나 쪄낸다거나 건조수에 담가서 낸다거나 하는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근데 1월 중반 넘어가게 되면 산란을 하면서 얘들이 이제 홀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대구는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동안에도 가격 언급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자연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연말 특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시세가 정말 널뛰기입니다. 그날그날마다 막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특정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12월 하면은 또 먹어야 할 생선 도루묵이죠. 지금 이제 알뱅 것도 허용해서 어획도 하고 유통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많이 잡아먹어서 도루묵의 개체수가 줄고 있다라는 지표가 꾸준하게 관찰이 되면 해수부에서 제동 걸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어기 지쳐 나가면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알배기 도루묵이 식용으로서 가치가 있고 인기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 먹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알배기 도루묵에 한해서 조림, 찌개, 뭐 구이 다 맛이 좋을 때니까. 12번째는요, 갈가자미가 되겠습니다. 갈가자미라고 하면은 대부분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합니다. 바로 납세미. 지역에 따라서는 사리가자미, 조리대 가자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갈가자미의 모양을 보면은 가자미와 서대의 약간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폭이 되게 좁아요. 약간 볼품 없이 생겼습니다. 지금 겨울에 나는 얘가 지방에 많이 들거든요. 방문적으로 많이 유통이 됩니다. 지금 한창 잡혀서 건조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산에 기장 이런 쪽에서도 많이 잡히고 경상남도 일대에서 많이 잡히고 있죠. 사리가자미나 납세미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터넷에도 판매가 되니까 그런 거를 쪄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름 살짝 둘러서 팬에 구워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제가 가자미 구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다고 제가 아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13번째는 청어입니다. 지금 한창 횟감용에 준하는 선도를 가진 청어들이 박스째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박스당 한 20마리 들었을라나요? 15,000원, 2만원 내외 정도로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새벽시장 도매가 기준이에요. 회를 드시기 위해서 청어를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주로 식당에서 사가죠. 단순히 구워 드실 거면은 지금이 이제 청어가 맛이 좋을 때입니다. 특히 알이 들어있는 것을 선호를 많이 하죠. 14번째, 또 청어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하면은 또 청어 말린 거 바로 과메기. 과메기의 원조가 청어죠. 하지만 이 청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왜? 비린내가 좀 많아서. 그래서 보통은 꽁치 과메기를 많이 드실 겁니다. 제가 제 지난주였나요? 그때 과메기 제가 방송했던 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상단에 링크 보시면은 과메기에 대해서 구입 방법부터 먹는 방법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과메기는 12월부터 1월 요 2달간에 말려진 것을 최고로 치죠. 특이한 횟감이나 생선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락 왜 소개 안 하나 그러는데, 그 거제 통영 삼천포인트에서는 그 볼락 있잖아요. 표준명 볼락. 근데 이 볼락은 사실 봄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월이나 3월 달쯤에 제가 소개 다시 한번 올릴 거고요. 지금 드셔야 할 볼락 종류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초, 강릉, 뭐 삼척 그쪽 일대에서 나는, 동해안에서 나는 볼락이죠. 근데 여기 상인분들이 대부분 그냥 볼락 이러는데 얘들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탁자볼락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랑볼락이 있고, 세주볼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충 그냥 볼락이나
뭐 황열기, 황볼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 세 종류의 볼락은 살아있는 거 만약 보신다 그러면은 횟감을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죽은 것도 많이 팔아요. 바구니에 올려놓고 한 바구니 10,000원씩 파는데 그런 것도 구워 드시면 밥 반찬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해 쪽에서 나는 볼락 종류로 개볼락이라고 있습니다. 포항 이쪽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투리로는 꺽떡우, 꺽저구. 요 개볼락도 살아있는 거 보시면 횟감으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좋은, 그리고 소금구이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동해안 쪽의 횟감인데요. 홍가자미. 노량진 새벽 시장에는 얘들이 보통 선으로 경매돼서 들어오는데 강원도 일대에 가면은 살아있는 화로를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좀 큰 거, 한 요만큼 큰 거를 본다 그러면은 바로 회를 떠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둥어. 그 제가 10월이었나요? 부산 쪽에 가면 먹어야 할 문절망둥이라고 있습니다. 꼬시래기, 문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서해안 쪽에 나는 강화도 일대 유명하죠. 그래서 대명포구 가면 있어요. 풀망둥이죠. 지금부터 한 2월까지 찬바람이 엄청 시게 불 때 40cm까지 자랍니다. 이 정도까지 자라요. 길쭉합니다. 요거 회로 떠서 드셔 봄직하고 가성비 좋고 싸요. 그리고 조림도 괜찮아요. 자, 네 번째는요. 새똥. 요거는 아는 분들만 아름아름 찾아 먹는 제철 뱀인데 주로 어디서 나냐면요. 제주도 목포, 고흥, 여수, 전라남도 쪽이죠. 여기서는 주로 돌병어라고 합니다. 돌병어. 근데 병어랑은 상관이 없어요. 병어 상관없는데 생긴 게 약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에 새똥이나 돌병어 치면 나오거든요. 요거 생물 같은 경우는 조림이나 찌개로 드시고 반건조로 해서 꾸덕꾸덕한 것은 찜으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팬에다가 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시는 것도 맛이 좋아요. 다섯 번째, 지금 시기에 조개류, 골뱅이류, 소라류는 다 맛있다.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실패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1월달에 나올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